네,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정치학의 이해, 어, 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첫 주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었죠. 대부분 이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이해를 못해서 답답해 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특히 수업 방법 또는 어떤 이 동영상 강의, 또는 이 강의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어떻게 피드백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생들이 좀 답답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지난주는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 있어서 학생들이 늦게 들어온 학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에게는 처음 이 동영상이나 구글 드라이브 설문지를 발송할 때 발송되지 못해서 늦게 받아본 학생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이번 주 두 번째 주가 되면은 이제 곧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이해를 할 것이고, 나 또한 여러분들 그런 걸 감안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여러분들이 그 오아시스에 있는 그 이메일과 그 전화번호, 그게 좀 바르게 수정이 되어 있어야 글이 발송이 되니까 학생 여러분들이 혹시 가끔 보면 한두 명이 자기가 쓰지 않는 이 이메일을 오아시스에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수업 받는 이 정치학이 학생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 혹시 한번 더 점검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좋습니다. 어, 이번 주부터는 이제 사실상 본 강의, 두 번째 강의지만 본 강의가 시작되는 거죠. 제 1장 수업이 되어지는데, 수업하기 전에 지난번에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구글 드라이브 설문지를 발송하고 그것이 어떻게 도착이 되었는가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네, 구글 드라이브죠. 보면 이 정치학의 이해를 제2분반, 3분반을 내가 좀 동시에 맡고 있어서, 여러분들, 이건 하나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동영상을 촬영해서 2분반과 3분반을 같이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발송을 했는데, 응답한 학생들이 53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보면. 그래서, 간단한 질문 하나 했죠. 보면 응답 결과를 이렇게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표를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이 기술식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볼 수 있죠. 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 먼저 간단히 이것부터 소개해 볼까요? 정치학 이해 수업에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물론 이 이외에도 많은 관심 분야가 있겠지만 그래도 한 5가지 항목으로 했는데, 2분만은 국가라는 응답률이 거의 한 40%가 되는 것 같아요,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권력, 이게 문제이다, 권력의 분야이다 라고 이렇게 응답하는 학생 비율이 좀 그 다음에 높죠. 보면 여러분들 보는 바와 같이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기술식 질문에서 정치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는데, 성실하게 답하는 학생도 있고, 글쎄 여기 보면 이제 200자 내유라고 했으니까 많이 쓰면 내가 다 읽어보는데 또 힘들겠죠. 물론 다 읽어보기는 하겠지만, 그나마 너무 이렇게 간단히 쓰면 글쎄 성의 없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좀 200자 내유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압축된 생각을 좀 정리해서 제출하면 앞으로는 그런 학생들에게 고득점, 이게 20점이죠. 이제 과제를 이걸로 평가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12차례 정도 이런 질문이 오고 가고 할 텐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제외하면 한 12차례 정도 할 텐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평가를 해서 여러분들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도 좀 내가 이해도 하고 피드백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대체로 여러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떤 학생들은 국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 의사결정 또는 어떤 국민 간의 갈등을 화합할 수 있는 문제,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이 뭐랄까 정부의 답을 질문에 답을 해준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보면 이제 간단히 했지만 정치란 정부, 정당 등의 통치 행위를 가리키는 것. 이 정치는 이 사실은 국가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보면 국가가 없는 원시 시대에도 정치는 있었던 거죠.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 아시아 어떤 부족 국가에서도 뭐 그런 나라는 근대 국가의 어떤 성격, 근대 국가의 어떤 그 기본 틀을 갖추지 않은 그 부족 사회 같은 그런 사회에서도 정치는 있는 것이고, 물론 대부분이 이제 정치라는 것이 한 나라 국가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또 이 정치라는 것은 국가와의 관계도 정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보면 국제 정치 뭐 그러하기 때문에 뭐 한 국가 영역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혹시 학생들은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행정, 뭐 사법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학생들도 좀 대체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역시 정치는 권력 투쟁,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뭐 정치의 가장 핵심이 권력이니까 뭐 이런 것은 이제 이 권력은 사실은 뭐 나중에 이제 권력 시간에 보겠지만은 정치 영역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서도 권력 관계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뭐 또 직장 내에서도 권력 관계는 이루어지는 것이고, 뭐 심지어는 비슷한 또래 집단, 또 친구들 관계에도, 심지어는 연인 관계에도 권력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뭐 학생들은 뭐 살아가는 연인 사이에 무슨 권력 관계냐라고 하겠지만, 흔히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밀당이라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밀고 당기고 하는 뭐 이런 어떤 그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권력이 될 수 있는 거죠, 보면. 뭐 나중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뭐 역시 이제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가족, 마을, 국가, 사회 집단으로서 형성되어지는 것이 이제 정치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뭐 대체로 이제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잘 응답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이 여러분들 2반, 3반이 길어지니까 2반만 보면 안 되겠죠. 3반도 한번 같이 살펴봐 줘야겠죠. 3반은 응답한 학생이 69명으로 되어 있네요. 아마 출석부에는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69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이것도 같은 질문이죠. 똑같은 질문 내용을 보냈는데, 여기는 3분반은 그 정치학의 수업에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뭐냐라고 할 때 갈등으로 이렇게 많이 본 것 같아요. 3분반은 대부분 이제 1학년들이 좀 많은데 33% 정도 되네요. 2분반은 국가가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했었는데, 그런가 하면 3분반은 역시 이제 그 다음 순위가 국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권력이라고 보는 정도는 한 16% 정도 되고, 이게 좀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죠. 보면 같은 질문을 이렇게 던졌죠. 보면 정치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첫 학생이 보면 제일 나중에 답변 학생이 여기에 있는 거죠. 좀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한 200자 내외니까 여기에 좀 가까이 작성하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뭐 같이 보는 바와 같이 정치란 뭐 국민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방도, 또 사람들끼리 분쟁이 없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뭐 이렇게 하고, 뭐 또 정치란 세상을 살아가는 질서,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 국가와 사회 안정을 위해서 행하는 일체의 행위, 뭐 이렇게 응답하는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들 누가 어떻게 응답했는가는 내가 볼 수 있죠. 보면 그 응답의 결과를 보는 것은 엑셀 파일로 어떻게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것을 쉽게 내가 이제 누가 어떤 답변을 했고 어느 날짜에 어떻게 응답했는가를 알 수 있죠. 보면 어떤 학생은 두 번 응답한 학생도 있는데 두 번 응답한 학생은 그 두 번 찍혀이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보면 보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두 번 응답했죠. 보면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간단한 퀴즈나 질문 이런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응해서 답변으로 제출해주면 일단 출석을 한걸로 이렇게 해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해서 뭐 수업 태도라든가 이제 과제가 없으니까 이걸로 과제를 대치할까 합니다. 따로 과제문은 제출하지 않을 것이고 이걸로 과제를 대체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전에는 이제 내가 이 강의안을 동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들 이메일을 보내는데 글쎄요, 이메일은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가 하나 문제가 있냐면 구글 드라이브에서 이 두 번 이렇게 같이 발송을 하면은 한도 초과라고 이렇게 좀 나와요. 이것도 이제 사실 마지막에 사이버 정치 때 좀 논의를 하겠지만 이 구글 이 드라이브 여러분들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죠. 보면 처음에는 이메일도 무한정 많이 사용하게 하고 드라이브도 한 15기가 뭐 또는 그 이상의 뭐 저장 용량을 1인에게 제공해주고 그래서 많은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역시 자본주의 국가 미국의 자유사를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요즘 얼마 전에 뉴스도 나왔지만 뭐 일부 기관이나 대학 같은 데서는 구글 드라이브를 많이 사용하죠. 그런 데서 이제 이 이메일 발송 한도를 제한하고 또 사용 용량을 제한해서 그 이상을 초과할 때는 사용료를 내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는 이게 이제 뭐 정말로 자본주의 이 사육이라는 것을 또 그 구글도 역시 이윤을 추구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보내도 동시에 같이 보낼 수 있었는데 설문지도 한 번에 같이 두 곳을 보내려 하니까 용량 초과락에서 그날은 못 보내고 그 다음날로 보내게 되어지는데 뭐 자꾸 이렇게 좀 강화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뭐 이 구글이 사실은 여러분들 떳떳한 유산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뭐 이거 나중에 한번 더 논의를 하겠지만 구글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이 솔루션 어떤 그 이 IT 기술 분야에서 기술 개발을 하는데 자기들은 자체 기술 개발을 대체로 하지 않고 대부분이 막강한 자본력으로 뭐 이 중소 조그마한 회사들이 기술 개발하는 것들을 갖다가 자기들은 초기에 좀 쓸만한 기술이라면은 그 구매를 하죠.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한테 팔으라고 하고 그것을 팔지 않았을 때는 자기들 스스로가 이제 진입 장벽을 높이고 시장에서 그들을 이제 못 들어오게 뭐 차단벽을 막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어떤 자본주의 어떤 비열한 그런 행태들을 많이 보였던 것이 구글 회사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좀 알 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난 구글을 잘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자, 이제 본 강의로 들어와야겠죠. 보면 먼저 정치학이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 이게 뭐 이메일이나 문자로 여러분들 이렇게 뭘 보내달라고 하면은 빨리 이렇게 보내주지 못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또 컴퓨터 앞에 있어야 하고 이런 그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이 내 이 엑셀 파일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죠. 보면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그러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오프라인에서처럼 바로 주고받고 하지 못하는 그런 좀 한계가 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해할 것이라 생각하고 또 이제 이것을 다시 또 한번 내려받아야죠. 여러분들 수강 신청 변경이 있었으니까 받을 것이고 그런가 하면 글쎄 내가 운영하던 유튜브가 있었는데
글쎄 이 동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로 올려볼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글쎄 아마 이 동영상 수업을 컴퓨터 앞에서 이 수업을 시청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학생들은 모바일로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바일에는 쉽게 유튜브를 들어갈 수 있도록 아마 되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생각 중인데 한번 있죠. 여기 보면 전에 사용하던 유튜브가 내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채널에다가 올리면 여러분들이 채널 주소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면 여러분들이 쉽게 유튜브를 통해서 내 강의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내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인데 처음에는 여기 보이죠? 여기 보면 오광TV 오간석 교수 뭐 이렇게 치면 바로 검색어로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열어볼 수도 있고 내가 이제 이 주소를 여기 저 주소를 여러분들이 카피해서 문자로 보내면 여러분들 쉽게 들어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이거 예전에 뭐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사업들 뭐 내가 수업하는 전자정부와 관련해서 이것들을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죠. 보면 왜 안 하는지는 학생들 뭐 알 수 있겠죠. 뭐 그런 거예요. 뭐 주의 휘수도 안 나오고 또 뭐 이렇게 또 처음에는 이 유튜브를 한번 운영해 봐야겠다 할 때는 글쎄 뭐 남들은 돈도 많이 번다는데 뭐 나도 이제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 또 이제 좀 전자정부 서비스를 좀 알려보고 싶은 마음으로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많이 핸들링 하는데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못 했는데 본 수업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유튜브를 내가 해서 편집을 해서 올릴까 합니다. 그리고 주소를 문자로 한번 보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내 영상을 열어볼 수 있다면 내가 조금 수고스러움을 감수하더라도 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뭐 그 이후에 수업 들어가기 전에 뭐 여러분들 설명 더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뭐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죠? 자, 뭐 파일을 이렇게 열어놓고 볼까요? 정치란 무엇이냐? 인간이란 무엇이냐? 뭐 인간이 대부분 정치의 핵심 단위이니까 뭐 정치적인 것은 인간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뭐 동물 세계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인 뭐 이런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자 집단들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그 아프리카 밀림에서 동물 왕국에서 나올 만한 여러 동물들의 그 행태들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치적인 행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면.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정치 영역은 인간인데, 우리가, 여기 뭐 인간이란 무엇이냐라고 이제 책 교재에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책이 사실은 대학 교재 텍스트로서는 글쎄요,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글쎄 이제 좀 정치학이 좀 딱딱하고 좀 재미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재밌게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좀 마치 소설처럼 이렇게 익힐 수 없을까 하는 측면에서 고심해서 이제 이렇게 저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이제 책 내용을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좀 너무 그 소설식으로 좀 뭐 예를 들면 뭐 산책을 나서며 마을을 지나서 뭐 사람 사는 세상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정치학 교재인가 이렇게 공원 안으로 들어가기 뭐 정치의 필요성 이해하기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결국은 이제 인간이 뭐냐라고 할 때 이제 뭐 인간은 글쎄 뭐 문학으로서 인간이라는 것은 뭐 우리 톨스토이의 뭐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작품을 통해서 보면
그 이 구두 수선공인 한스를 통해서 거기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그 세 가지를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벌을 받고 내려온 그 천사 미하일을 통해서 그 한스가 느끼는 인간. 뭐 이 문학 작품에서도 인간은 정말 무엇을 사는가에 대해서 우리 이제 그 소개를 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뭐 이 고대 그리스 이 철학가들을 통해서도 인간은 정말로 인간의 조건, 인간이 무엇인가. 뭐 예를 들면 이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제 뭐 말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한나 아렌트 같은 이제 그 정치학자, 사회학자, 철학가이기도 하죠. 보면 같은 경우는 인간의 조건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좀 설득력이 있으니까 한번 내가 간단히 설명을 해볼까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이 조건의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게 첫째는 뭐 작업으로서의 인간, 또 두 번째는 작품으로서의 인간. 아니,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첫째 조건은 노동 행위를 하는 인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간은 작업으로서의 인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정치 행위를 하는 인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구분합니다. 이것은 이제 뭐 이 한나 아렌트가 이제 고대 그리스 아테네 도시국가에서의 이제 그런 철학적 사변을 통해서 인간은 그때부터 이제 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근대 사회에서 오늘날도 이 세 가지 유형에 놓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뭐 간단히 설명하면 노동 행위로서의 인간은 우리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노동을 어떤 뭐 지식 노동이든 육체 노동이든 뭐 어떤 노동을 행위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뭐 수익을 창출하고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인간 유형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작업으로서의 인간은 뭘 말하냐면 일종의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좀 약간의 그 예술적인 뭐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 또 어떤 사물에다가 인간의 어떤 사변, 또 이 사고를 가미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창작품, 이런 걸 통해서 살아가는 인간 유형, 뭐 예술가들이라든가 또는 문예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속하게 되겠죠, 보면. 그런가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우리가 나무가 있다, 목재가 있다라고 할 때 이 목재를 통해서 뭐 테이블을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하는 것은 뭐 노동 행위도 되겠지만, 의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작업으로서의 인간 행위인 거죠, 보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예들이 뭐 우리가 이제 미술품 같은 것들이 대부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마지막 3단계에서 이제 이 정치 행위를 하는 인간은 우리가 지금에 생각하는 그런 정치 행위하고 좀 다르고, 뭐 예를 들어 그리스 소크라테스부터 소크라테스가 뭐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말할 때 이 정치적 또는 정치적인 인간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현대인으로서의 삶에서의 정치 행위, 이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보면. 정치 행위라고 할 때는 이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치열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권력을 다투고 이런 그런 정치 행위가 아니고, 일단은 이제 노동이나 작업의 세계를 초월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이제 철학적 이데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면. 아마 소크라테스도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할 때, 글쎄 그리스에서는 적어도 이제 고대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종의 이제 정치 행위를 하는 것으로 받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제 뭐 그 당시 고대 시민권은 뭐 여러분들 알겠죠. 뭐 근데 고대 시민은 누가 시민권을 갖는가 할 때는, 여기서 이제 배제되는 사람들은 일단 여성은 배제가 되었죠, 그 당시에는. 그런가 하면 노예도 배제를 하는 거고, 또 외국인도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뭐 신분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 여성들은 좀 이제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그때 당시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뭐 그것은 뭐 중세 근대에 이르기까지 아마 여성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그 시점은 불과 한 120, 30년 전 정도밖에 안 되죠. 뭐 그러하다 보니까 지금의 시점에서의 어떤 정치적 행위, 인간의 뭐 정치적 동물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지금의 현대인으로서의 그것을 바로 도입해서 적용해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인간의 어떤 조건이라든가 인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보면 책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산책을 나서면서 그래서 세상 사는 세상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명제 그렇죠. 사회적 존재 사회라는 것이 무엇이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명제가 되어져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상호 교류 또 상호 이해 또 조화 또 대립과 반목 그래서 인간은 서로 상호 작용을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서 설명하고 있기를 인간이란 안정과 조화 그렇지만 또 여기에 있는 분열과 갈등이 항상 수반되어 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러다 보면 인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라는 데 이제 초점이 두어지기도 하죠. 보면 뭐 이따 보겠지만은 과연 인간은 그러니까 뭐 이 뭐 철학적 관념이겠지만 인간이 선하냐 악하냐 뭐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되어지면 참 그럼 심각해져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정치적인 문제, 정치 논쟁 이런 것은 마치 종교 논쟁처럼 쉽게 해결이 안 돼요. 보면 그래서 가까운 사람끼리는 정치적 논쟁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참 쉽게 뭐 정답을 찾기 어려운. 다만 이제 이 정치를 우리가 이제 어떤 종교적 의식 또 도덕성 분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인간을 과연 뭐 이게 이제 여기 홉스가 이제 말했지만 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사회가 구성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에 있는 하나의 개체로서의 인간은 어떨 것이냐라고 할 때 뭐 대부분 이제 이 정치 사상가들이 주장을 하겠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은 불안한 상태로 보고 있는 것이 홉스의 관점이죠. 보면 그래서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이란 만인에 대한 투장 상태에 있고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고유 천부 인권 그 주권을 어떤 신탁을 해서 일종의 이제 뭐 그게 이제 근대 국가라는 그 정치 체제 거기에 대해서 신탁을 해서 거기 불안한 상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이게 주장하는 것이 홉스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이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은 이제 불안한 상태로 이제 홉스는 보고 있는 것이죠. 정치의 두 가지 설명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보면 거기 보면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를 구입하는 학생들 보면 교재 25페이지에 보면 정치는 두 가지 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첫째는 갈등 해소로서의 정치 conflict resolution이라고 해서 갈등 해소 그런가 하면 이제 공동체 형성으로서의 정치 community building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이제 보겠는데 뭐 정치를 꼭 이 두 가지로만 설명할 수만 있겠습니까? 더 많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첫째 두 가지를 일단 볼 수 있는 것이죠. 보면 이것을 전체 화면으로 볼까요? 전체 화면으로 보려면 보기 전체 그냥 이렇게 보고 볼까요?
다음에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거기, 25페이지 같이 소개가 되어 있죠. 일종의 이제 이것은 소크라테스 명제. 인간은 뭐 사회적 존재다고 하는 그 전제 속에는 정치적 동물이다. 근데 이어서 정치적 동물이라고 하는 정치적이라는 의미 해석은 지금의 이제 근대 시민, 현대 시민들의 관점과는 조금은 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보면. 그때서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좀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어떤 정치 행위, 또는 어디가 뭐 어떤 작업으로서의 어떤 그 인간의 작업으로서의 어떤 그 행위, 그러니까 그 행위가 아닌 일종의 철학적 사변, 또 철학적 어떤 이데아 실현을 위한 어떤 정치적 행위, 이를 이제 측면을 해보는 거죠, 보면. 왜 인간은 살아야 하는가? 왜 인간은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이 존재해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또 하나의 이제 관념적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보면. 그런가 하면 또 문제는 이제 권력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사실은 뭐 권력 문제인 거죠. 권력 구조. 권력 파트에서 다음 시간에 이제 시간이 있는데 그 파트에서 좀 볼 것이고, 글쎄요, 뭐 이 권력 관계라는 것이 꼭 이 정치 권력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힘의 작용, 또 상대방을 제어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다 이 정치 권력이 되겠는데, 이 정치 권력도 뭐 여러 분류를 해볼 수 있어요. 뭐 실체적 권리라든가, 또 관계적 권력이라든가, 또는 권력 행사, 또는 여러 가지 그 행사하는 방법, 또 그런가 하면은 또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심리적인 여러 가지 메커니즘, 또 이 누가 권력을 많이 갖게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할 것이고요. 인간의 속성과 권력, 뭐 실체적 권력, 관계적 권력,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정치 영역에서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 권력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보면. 자, 공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교재 26페이지 보고 있는데, 정치란 인간의 본질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의 본질이다. 그렇죠. 과거에는 글쎄요, 뭐 정치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집단이 있죠. 뭐 글쎄요, 여성은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런가 하면 우리도 보면 반드시는 아니지만 뭐 조선 왕조 500년, 뭐 성리학을 유교적 이념으로 성리학을 섬겼던 그 조선은 적어도 여성을 정치에서는 대부분 좀 배제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그 사회가 신분제였기 때문에, 글쎄 노비가 정치를 했다는 그런 얘기는, 물론 노비도 정치 행위를 하긴 하죠. 뭐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노비 반란이 이루어지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행위들은 정치 행위이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정치 영역에서 노비는 배제되었고, 또 심지어 뭐 평민들이 정치를 했겠습니까? 아마 이 당시는 아마 대부분 정치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 일종의 뭐 검문세가라든가, 또는 사대부,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서원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정치 행위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보편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날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여성도 요즘 뭐 노비가 있습니까? 뭐 신분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누구라도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인간이라면 반드시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본성의 다면성, 선한가 악한가, 그죠? 러셀은 그 세 가지의 관점에서 이제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데, 인간과 자연의 투쟁, 또 인간과 인간 자신의 어떤 투쟁, 또 인간과 다른 인간과의 어떤 투쟁. 여기서 가장 핵심이 드는 것은 뭐라고 할까? 중요한 것은 인간이 과연 그러면 왜 인간은 평화롭게 자연 상태에서 순수한 인간, 자연 상태로 태어난 인간은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서로 이렇게 협조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갈등하고 반목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인간의 이제 본성이 뭐냐라고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죠, 보면.
정치의 필요성 이해하기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있는데 뭐 이것을 여러분들 책으로 교재로 이렇게 읽어 보기에는 좀 쉬울 줄 모르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설명하기는 조금 이렇게 어수선하게 돼 있어요. 교재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교재 내용을 정리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좀 두서없이 좀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 수 있는데 좀 정리해가면서 보면 사회 존속을 위해서 결국은 인간은 정치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아까 사회적 동물이니까 인간은 그래서 이 공동체를 유지 또는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수정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회 존속을 위해서 정치가 필요하고 또 반사회적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그렇죠. 근데 여기는 꼭 뭐 인간의 어떤 이 뭐 본성, 심성이 뭐냐? 사실 뭐 여기에 그 가장 핵심은 뭡니까?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인간의 본성이 뭐 주기파, 주리파, 뭐 이 사단 칠정론 뭐 이렇게 이제 해서 그 갖고 항상 뭐 이게 다툼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보면. 그래갖고 서로 기호학파, 또는 뭐 영남학파, 뭐 이렇게 하고 또 이게 파벌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인간의 본성은 뭐 사단 칠정, 이 칠정욕, 이렇게 사람의 인간의 본성이 어떠냐, 이런 것을 논의하는 이 관점에서 항상 쟁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상 사회를 위한 정치,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인데, 또 이런 변천사를 보면 플라톤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 플라톤은 인간이란 영혼의 최고의 선을 도시 공동체 안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정치 철학자이죠, 보면. 그런가 하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사회 전체의 선을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플라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치를 하는 최고 통치자는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인간 중에서 완벽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일종의 이제 철학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완벽한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제 플라톤은 주장하는 거죠, 보면. 그런가 하면 이제 거기에 이제 지배 계급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제 군인. 그런가 하면 이제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 이 농민. 이런 사람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신분을 구분해서 자기의 직분을 맞춰서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정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다라고 이제 플라톤은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사회 전체의 선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 선이 뭐냐? 여기에 이제 일종의 이제 이 도덕관념과 선, 이런 것과 구분해 보는 것이 이제 마키아벨리인 거죠. 그동안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치는 굉장히, 근데 사실은 위정자,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위정자가 반드시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는 혹시 모르겠어 선을 실현한다고 하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또 그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키아벨리는 정치라든가 종교, 정치를 종교와 윤리 이런 것과 분리를 해서 보는 것이 마키아벨리의 관점이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은 일종의 뭐니까 권모술수도 쓰고 또 조사 모사를 해서라도 권력을 장악하고 또 자기가 권력을 장악해서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권력을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거기에는 뭐 윤리적인 또는 도덕적인 종교적인 이런 것과 좀 분리를 하는 것으로 최초로 실험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요해서 흔히 혹자들이 정치를 좀 이렇게 비정하게 바라보는, 볼 때 이제 이렇게 마키아벨리, 권모술수,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이제 당위시하죠. 보면 마키아벨리가 권모술수를 써서라도, 그러니까 이합, 집산, 또 배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권력을 장악하려는 그런 일종의 이제 그 유정자에게
자기를 합리화시켜 주는데 마키아벨리를 도용을 하죠. 보면 뭐 공자도 뭐 정자 정야라 하고 홉스도 일종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다 이렇게 이제 니바이던, 이건 뭐 니바이던은 일종의 이제 뭐 일종의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이 규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여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동서양을 통틀어서 과연 인간의 본성, 아까 말했지만 이게 선하냐 악하냐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할 때 혹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보면 이제 이 한자를 쓰자 보면 여기 보이죠. 보면 선자와 악자가 있죠. 보면 그래서 사람의 본성이 선하냐 악하냐, 뭐 공자는 뭐 선하다고 성서를 주장하기도 하는가 하면 순자 같은 경우는 성악설을 주장하죠. 보면 여기에는 이제 처음에 인간은 이제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을 때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그러면서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악을 배우고 또 악을 답습하게 되어서 악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관점이 성성설 입장 아닙니까? 이게 성악설은 또 반대의 개념인 거죠. 태어날 때는 인간은 동물, 즉 뭐 사악한 동물과 뭐 다를 게 없다. 다만 이제 이 뭐 가족, 또 가정에서 또는 이제 사회, 집단에서 살면서 자기 본성보다는 사회 공동체, 또 가족 공동체, 질서 유지 이런 것을 선을 배우기 때문에 선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관점인데, 이 한자에서 선자와 악자가 있는데 누구는 이렇게 말해요. 악자의 마음심이 있으니까 인간은 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글쎄 뭐 그런가 하면 우리 성경에도 그 성설, 성악설 어느 입장에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그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 이렇게 너와 내 아비는 마귀의 자식이니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인간은 그 마귀의 자식으로 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되는 자만이 하나님의 우편에 설 수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을 생각해 본다면 뭐 성경 말씀도 인간은 그냥 태어난 그 자연 상태의 인간은 성악설의 입장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의인이 된다라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스스로 의인이 되는 거 그런 일은 없어요. 보면 예수를 믿어야만이 뭐 의인이 된다고 이렇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면 그리고 너와 내 아비는 마귀의 자식으로 보고 있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성악설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은.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끝이 없어요. 보면 어찌 인간이 뭐 악하냐 선하냐, 태어났을 때 인간이 그래서 뭐 이게 사단 칠정에서도 뭐 수우지심, 축은지심 뭐 이렇게 해서 인간이 뭐 어린 아이가 우물가에 있을 때 빠지려고 할 때 그 이 사람의 마음은 측은지심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은 그런 것을 인간의 본성이다, 본 마음이다. 이게 뭐 일종의 자꾸 해석하는 것이 사단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칠정, 희, 로, 에, 락, 오, 비 뭐 이렇게 해서 8가지 이 감정이 있는 것이 인간이다 하면서 이게 갖고 이제 뭐 주기론, 주리론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논쟁을 하는 것이 과거에 있었죠. 보면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이 안 찾아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쉽지 않죠.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군주가 선한가 악한가, 이 통치하는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 그러세요. 이것은 과거에 이제 그 이 왕권 정치에 있을 때는 적어도 뭐 지금 2000년 우리 그 이 역사를 볼 때 뭐 적어도 기원 전 3000년 그 제외하고 그 기원 후 2000년을 휴가해 본다면 근대 사회가 형성된 것은 불과 한 300년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면 뭐 한 1700년, 1800년 그 동안에는 대부분 이제 왕조 국가 왕정 체제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대부분 이제 정치 하는 그 왕이 선하냐 악하냐 여기에 이제 대부분이 그래 하다 보니까
과거의 통치 그 시스템들, 뭐 여기도 이제 과거에도 그래 했지만 이제 왕이 어떤 정치를 펼치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왕권 정치 이루어졌고, 거기에 이제 맞서서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것이 이제 신권이 있었던 거죠. 보면 신권. 우리가 이제 가깝게 좀 이해한다면 조선 왕조가 왕권 정치였느냐, 신권 정치였느냐라고 이분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 이런 질문에 대부분이 조선 왕조는 왕권 정치였지 않냐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는 측면도 있죠. 보면 왕이라 해서 모든 권력을 행사하고 왕이라 해서 모든 걸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죠.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먼저 그 시대를 올라가 볼 수 없으니까 뭐 역사서나 또는 뭐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당시를 이제 반추해서 보는데, 대체로 왕은 그러죠. 뭐 경들은 들으시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 듣고만 있는 게 또 아니죠. 보면 또 신하들은 아니디옵니다 하면서 또 뭐 참 목숨을 걸고 그 절대 왕정에게 또는 왕의 통치에게 반대하고 직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신권 정치. 그래서 한국의 조선 왕조 500년을 두 가지 관점에서 대체로 크게 보면 바라볼 수 있어요. 보면 그런가 하면 또 왕이라 해서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 의해서도 초기에는 절대 왕권이 이루어졌지만 조선 후기로 가면서 보면 뭐 세도가들 또는 뭐 어느 집 뭐 고문세가들의 또 이 뭐라 할까 세도 정치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다시 좀 돌아와서요. 이제 뭐 여러 다음 시간에도 나오겠지만 로크라, 벤덤이나 루소, 마르크스, 뭐 라수엘 뭐 이것은 다음 시간에 뭐 동서양 정치에서 좀 보겠지만, 역시 정치라는 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라고는 공리주의도 있고, 또는 이제 정치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주권 일반 의지를 국가라는 그 신탁에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그런 관점도 있고, 마르크스 관점, 어느 학생이 하나 답을 했는데 정치란 무엇이냐고 답했는데, 마르크스 관점에서 정치는 하부 구조, 이 경제의 상위 구조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학생이 한 명 있어요. 간단히 설명했는데, 이 학생은 마르크스 사상을 좀 또는 마르크스 정치 이론을 좀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한번 강의실이라면 그 학생한테 질문을 한번 하고 싶은 정도였어요. 보면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 관점은 뭐 유물사관인 거죠. 뭐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설명을 하겠는데, 일종의 이제 정치인은 이 사회 구조를 지탱해 주는 것, 토대가 결국 마르크스는 경제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 경제에 의해서 사회가 구분되고 고대, 중세, 근대, 현대. 그래서 이제 이것을 결국은 계급을 생산해내는 구조로 이제 마르크스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치가 모든 것이 중심이 아니고 경제가 모든 것의 중심이고, 그게 토대 위에 정치, 이데올로기, 종교 뭐 이런 것들은 상부 구조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건 나중에 한번 더 살펴볼 거예요. 근데 그 학생 한 명이 이제 그 정치란 무엇이냐 할 때 경제 토대 위에 있는 상부 구조로서의 정치라고 이렇게 설명해서, 내가 그 학생을 정말 한번 강의실이라면 질문을 해보고 싶었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내가 온라인 수업일 때 한번 학생에게 질문해보고 싶어요. 정말로. 라스웰 같은 게 정치학자죠. 보면 정치란 권력 획득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고, 데이비 이스튼 같은 학자도 미국의 정치학자인데, 뭐 이것은 현대 정치학의 이론가예요. 정치학가인데 제일 정치학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론이에요. 보면 뭐 탈코스 파슨스라든가 데이빗 이스트 같은 이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학자들이 주장을 이러한 용어들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좀 외우고 있으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정치란 한 사회에 있어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여기에서 가치의 권위적 배분. 이 정치라는 것은 이 한 사회에 있어서 가치, 어떤 가치라는 거, 이제 가치는 이제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있죠. 물질적인 것도 있고, 뭐 또는 여러 가지 뭐 법, 제도, 또 여기에는 또 뭐 어떤 그 여러 가지 돈 또는 경제
또는 뭐 직위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포함되는 가치. 근데 이것을 배분하는데 어떻게 그냥 배분하는 거냐?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거죠. 그냥 개인적으로 뭐 사기업체에서 뭐 이렇게 돈을 뭐 성과금을 주는 거 이것은 뭐 배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정치 권력과는 달리게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그냥 배분이 아니고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데이비 이스트 같은 경우 이 정치라는 무엇이라고 할 때 가치 권위적 배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 또는 뭐 파슨 같은 경우는 정치 권력이 무엇이냐 또는 정치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뭐 심오한 박탈 가치의 심오한 박탈 그러죠. 또는 그 이 막스 베버 같은 경우는 상대를 통제할 수 있는 힘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용어들은 좀 우리 학생들도 좀 글쎄 그냥 일단은 단순하게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재해석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결국은 이 사실은 정치라는 거 상대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에요. 보면 그게 이제 그래서 정치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정치하고자 하는 사람들 있죠.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쉽게 말하면 뭐 이제 청와대에 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이제 국회의사당에 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물론 욕 많이 얻어먹죠 보면 그 사람들. 근데 우리 흔히 이런 얘기했죠. 욕 먹는 자리, 욕 얻어먹는 자리가 참 좋은 자리다라고 이렇게 하듯이 이런 사람들 보면은 대체로 그런 사람들 보면 사회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보면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도 없고 지난 시간에 한번 우리는 좀 그런 게 있었다겠죠. 뭐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90년대들은 대부분 전문가들 뭐 그 분야에서 뭐 좀 두각을 나타내는 뭐 의사들도 있었고 대학 교수도 있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정계에 많이 정치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2000년대 넘어오면서 시민활동 하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 정치에 많이 입문했었고. 그러면 이제 최근에는 대체로 이제 그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뭐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일단 뭐 이제 과거에 말하자면 그냥 고시 정도 패스하고 요즘은 이제 로스쿨이 있죠 보면. 그런가 하면 그쪽에서도 판검사 하고 또 실컷 하고 또 그쪽에 나와서 또 정치 입문하는 사람 지금 현재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대권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변호사 또는 판검사 이런 사람들이 좀 다른 직종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까? 보면 그리고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좀 많고요. 그 이전에는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냐면 경제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보면 경제에서 돈 많이 벌고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뭐 경제적인 것은 이제 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가치를 얻기 위해서 그게 이제 정치인 거죠. 우리가 매슬로의 이제 그 인간의 욕구 6단계로 볼 때 이제 권력이 뭐 한 4단계 정도 뒤져보면 처음에 욕구는 뭐 이렇게 먹여야겠다는 생존의 욕구, 뭐 그다음에 안정의 욕구,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보면 그다음에 가장 마지막 때가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 할 때 권력의 욕구가 한 4단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인간은 이제 안정이라든가 또는 이제 기본적인 뭐 이게 뭐라고 할까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이 충족이 되면은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높은 단계로서 이제 명예를 얻고 싶은 욕구도 있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에게 이걸 질문해 본다면 지금이야 어렵죠, 힘들고 요즘 뭐 20대들 힘들죠. 뭐 과거처럼 대학교 나오면 뭐 치유고 학부 졸업 학생이라 해서 뭐 어디 취업도 쉽게 되고 그런 시기가 아니죠. 보면 지금 보면 졸업하고 나서도 취업해야지. 또 취업하고 나서도 또 우리 뭐 또 생활하기 위해서 경제적 기반도 닦아야죠.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 목표하고 있는 그런 목표치가 있을 텐데 이것을 또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녹록치 않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뭐라 할까 절대적 빈곤보다는 못지않게 상대적 빈곤 이것도 힘들어요. 보면 과거에 비해서 참 뭐 굶어 죽는 사람은 없겠다 하겠지만 뭐 참 요즘은 남만큼 살아야 돼요. 보면 우리 대학생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또 주변 친구들만큼은 뭐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게 이제 힘들게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수업 방향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현대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정말 녹록치 않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인간의 기본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체로 정치가 정점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고 생활의 안정이 되면은 결국은 그 다음 이제 바라보는 것이 정치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은 이제 교재에 좀 없는 내용인데 다른 교재에 있는 거 원래 그것을 조금 우리가 인용을 해보겠어요. 보면 인간의 역사 네 가지 유형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정치와 인간 했을 때 이것은 첫째는 인간 역사의 이제 인간과 역사에서 이제 비판적 관점에서 인간은 일종의 동굴에 비유해서 이 결국은 플라톤은 인간이 이 동굴로부터 이 정치 행위를 하는 것, 정치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치적 행위를 하기 이전에는 인간은 동굴에 있는 거죠. 자기의 세계에 갇혀 있는 어둠의 세계에 있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동굴로부터 나오는 것이 일종의 정치 행위로 이게 이제 플라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낙관 또 비관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측면에서는 인간과 정치에서 낙관하는 것은 이제 막스의 이제 변증법이죠. 이것은 일종의 이제 항상 이제 이 정치라는 것이 정과 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서로 이제 갈등해서 분화해서 다시 또 정을 만들고 정이 또 분화해서 정과 반으로 또 분화해서 또 합이 되고 하는 일종의 변증법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인간과 정치의 변증법 관계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보면. 여기에 이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과연 성설, 성악설 이렇게 보는 거죠, 보면. 홉스 같은 경우는 인간은 절대 자연 상태에서는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보는 것이니까 인간은 그야말로 동물 세계인 거예요,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떤 때 보면 참 착하고 선한 마음이 우리 그런 선한 행동이 나오지만 어느 순간에는 동물이 되어지는 경우 있죠, 보면. 또 이것을 참지 못하는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범죄 행위를 하는 그런 동물보다 더 잔혹한 그런 행위를 하는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동물이 집단 학살을 합니까? 유일하게 집단 학살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고 봐요, 보면. 물론 동물은 생존을 위해서 뭐 먹이 사냥을 하는 거죠, 보면 그들도. 하지만 동물도 인간처럼 뭐 이런 뭐 먹거리를 축적시켜 놓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뭐 이 동물들이 보면 먹이를 막 쌓아놓고 물론 이제 개미나 군집하는 그런 뭐 벌 이런 것들은 뭐 먹이를 갖다 축적을 하지만은 여타의 뭐 이 다른 동물을 먹이로 삼고 있는 그런 생태계에 있는 상위 집단들도 아무리 자기가 배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고 배고플 때만 사냥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데 인간은 그러지 않죠, 보면. 그리고 집단 학살하는 그런 경우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인간이 잔혹하게 그저 없죠, 보면. 그래서 이제 뭐 홉스나 로크는 양 극단의 대치 상황에 있는 거죠, 보면. 공으로서의 즐거운 산책 여기 이제 들어가 보는데 고대 그리스 정치 도시국가 이 아테네폴리스가 이제 민주주의의 호시라고 우리는 흔히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의 관점에서 바라보기에는 좀 한계점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면. 이때만 하더라도 노예제도가 있었던 것이죠. 여성은 배제했었고 유목인도 배제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시국가에서 적어도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글쎄 우리 현대에서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었다라는 관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어요, 보면. 적어도 우리가 예를 들면 조선조 체제에서 이것을 반추해 본다면 적어도 뭐 사림 또는 사대부 정도 드는 사람이어야만이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는 정도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중세 시대에는 정치와 교회가 이제 일치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뭐 신학 일부로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종교 개혁을 통해서 분리를 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정치, 종교 일치, 정치, 종교 분리론 이렇게 막 이제 주장하는 거. 근데 이제 중세는 정치가 굉장히 암흑기였다고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암흑기의 한 500년을 거쳐오면서 근대로 오면서 근대 국가에서는 정치가 부활하는 그런 시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근대 사회에서는 국가 정부 제도가 이제 독특한 여러 이제 이때 이제 여러 정치를 정치 정치 여러 정치학자 서양 정치학자들이 정치 권력을 이제 다시 나누어 보는 것. 그다음에 정치학의 공헌으로서 산책. 정치학은 정치 권력을 비판하는 학문이다. 그렇죠. 정치 권력을 비판하는 학문. 또 정치학은 사회를 경영하는 학문이다. 또 정치학은 이론과 실천을 동시에 추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이렇게. 자, 이 파트는 조금 잠깐 여러분들 멈추고요. 잠깐 여러분들 좀 1시간을 연속해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 좀 쉬었다가 이어서 나머지 수업을 하도록 하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